신경의 세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뇌를 발전소, 전선을 신경으로, 혈관을 수도관으로, 내장기관이나 근육을 각 가정으로 비유해보자. 신경이 노화된 상태란 전선이 고장나 마을이 정전된 상태와 같다. 전선이 고장나서 전기가 끊기면 수도도 끊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신경이 노화되면 몸속 곳곳에 전기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반대로 신경을 젊게 만들어 기능을 회복하면 병을 예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경청소 혁명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비유만으로도 신경의 중요성이 와닿지 않으시나요? 뇌를 젊게 만드는 것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경이 노화되면 뇌로부터의 명령도 뇌로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혈관 또한 전기가 끊기면 급수를 위한 펌프가 멈추기에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신경의 노화는 건강을 해치는 크고 작은 요인들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경을 어떻게 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저자가 고안한 2가지 신경 청소법을 제시합니다. 적절한 자극과 자세를 바로잡는 것.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정말 이렇게만 해도 되나요? 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신경 청소를 실시한 사람들로부터 저자는 이런 피드백을 받곤 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걸. 그럼 지금부터 신경에 대해 알아보고 신경을 젊게 만들어주는 신경 청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으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경청소 혁명, 내용의 일부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신경은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 신경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신경은 뇌의 명령을 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신경에는 전기 신호가 흐른다는 것. 운동신경이 좋거나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 이것들 모두 정답이지만 덧붙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신경이란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며 젊은 신경은 모든 병을 멀리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신경이 몸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이 젊어지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신경의 세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집에 전기와 물이 갑자기 끊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활하는 게 곤란해지지 않을까? 우리는 전기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전기를 각 가정으로 흘려보내는 전선 역시 없으면 안 될 만큼 매우 중요한데 이 전선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경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발전소, 뇌는 전선, 신경을 통해 각 가정, 내장기관이나 근육으로 전기를 보낸다. 즉 신경이란 각 가정의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산소와 혈액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혈관은 수도관에 해당하는데 수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다. 전기 없이는 수도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신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경이 노화된 상태란 전선이 고장나 마을이 정전된 상태와도 같다. 즉 전선이 고장나서 전기가 끊기면 수도도 끊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신경이 노화되면 몸속 곳곳에 전기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신경을 젊게 만든다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막연히 어려울 것 같거나 신경을 젊게 만드는 게 정말로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2가지 신경 청소법은 내가 직접 고안했으며 신경을 젊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다. 나는 신경을 젊게 만드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강법은 없다고 확신한다. 신경이 활력을 되찾는다면 정말로 모든 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신경을 젊게 만들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혹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에 있어 늦었다는 말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모든 신경은 젊어지는 힘을 갖추고 있다. 오래 사는 사람과 빨리 죽는 사람의 신경은 다르다. 통증과 질병, 신경이 원인이다. 신경이 젊어지면 뇌의 명령이 근육과 내장기관에 빠르게 전달되어 몸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뇌와 몸을 연결하는 말초신경이 젊어지면 자율신경과 뇌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혈관까지 건강해진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도 신체의 움직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신경 조절로 내장기관의 상태가 좋아질 수는 있어도 몸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뇌와 몸 그리고 내장기관을 연결하는 신경이다. 신경을 젊게 만들면 몸 전체가 건강해져 모든 병에서 해방된다. 신경이 젊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부드럽게 움직인다. 어깨 결림, 목 통증, 무릎 통증, 요통이 낫는다. 고혈압, 고혈당이 개선된다. 만성 두통이 사라진다. 변비가 낫고 언제나 쾌변한다.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시력이 회복된다. 이명이 좋아지고 삐, 끼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기억력이 향상되어 치매를 예방한다. 부종과 저림, 떨림 현상이 해소된다. 고민이나 초조함이 사라지고 의욕이 되살아난다. 두뇌 훈련을 해도 치매에 걸리는 이유. 뇌를 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뇌가 인체의 사령탑과 같은 존재인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뇌의 젊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뇌만 젊고 신경은 노화된다면 뇌는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신경이 노화되면 뇌로부터의 명령도 뇌로 전해져야 하는 정보도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니 뇌만 젊게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혈관이 깨끗해도 병에 걸린다. 신경이 노화되면 뇌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것 외에도 건강을 해치는 크고 작은 요인들을 야기한다. 인간의 병이란 대부분 막힘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일어나 몸 안에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산소가 체내세포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으면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혈관이 건강해도 혈류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신경이 노화되어 막힌다. 혈관에 신경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다. 혈관이 막히고 온몸의 산소가 부족해진다. 노화된 신경이 막히면 혈관도 막힌다. 그러면 혈관을 아무리 닦아도 뇌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인 신경의 노화를 개선해야 한다. 신경의 노화는 혈관의 막힘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신경이 막히면 장관도 막힌다. 그렇게 되면 변비와 장폐색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또 심장을 움직이는 신경이 막히면 심장은 서서히 박동을 멈춘다. 온 몸에 혈액을 보내는 심장의 움직임이 멈추는 것은 마을 전체가 단수되는 것과 같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장기관이나 근육, 심지어 뇌에까지 혈액이 전달되지 않아 모든 세포에 물, 영양, 산소가 분포되지 않는다. 신경이 막혀 늙는다는 것은 그만큼 목숨이 걸린 중대사라고 할 수 있다.
신경이 젊어지면 모든 병이 낫는다. 젊은 신경에 감겨 있는 전선 커버의 정체. 신경은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는데 그 구조 또한 전선과 닮아 있다. 전선은 전기가 통하는 구리선을 비닐 커버로 덮어 씌운 것이다. 신경도 전선과 마찬가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의 지방막이 전선의 커버처럼 신경을 둘러싼다. 이 커버를 미엘린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신경에는 미엘린이 감겨 있다. 미엘린은 백색의 지방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신호가 누출되거나 흩어지지 않게 보호한다. 전선과 달리 미엘린은 신경 전체를 감싸지 않고 중간중간 끊겨 있어 신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신경에 흐르는 전기 신호는 그림과 같이 미엘린으로 덮여져 있지 않은 부분, 즉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만을 뛰어넘으며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 신경의 모든 부분을 거치지 않고도 점프하듯 건너뛰며 전달을 하니 그만큼 전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다. 이것을 도약전도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미엘린이 튼튼하게 감겨 있어야 건너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 전달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엘린을 잃은 신경은 뇌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할 수 없다. 미엘린이 손상되면 신경을 감싸고 있던 부분이 떨어져 나가 전기 신호가 누출되는 부분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전기 신호의 흐름이 느려지고 경우에 따라 전기가 끊기는 일도 발생한다. 흐름이 느려지면 점차적으로 신경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질병이 나타난다. 이런 상태를 바로 신경이 노화되었다고 표현한다. 미엘린의 손상이 신경 노화의 주범이며 각종 질병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건강법은 뇌를 활성화하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미엘린은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사실 미엘린이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다. 미엘린은 대부분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엘린을 재생하는 데에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필요하다.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 다음 적절하게 전기를 흘려보내면서 자극을 주어 미엘린을 점차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린다면 신경은 젊어질 것이다. 뇌가 저절로 젊어지는 엄청난 방법. 당신은 치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뇌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 불리는 단백질 쓰레기가 쌓여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한 연구그룹 조사에 의해 인지 능력의 저하와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사이의 관계성에 물음표가 붙었다. 수많은 치매 환자들에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약을 투여해왔지만 아밀로이드 베타를 줄여도 치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는 뇌 자체가 아닌 뇌신경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뇌 내의 신경이 노화되어 미엘린이 벗겨졌기 때문에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여 누전된 결과 치매가 발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설이 유력하다. 이 설을 뒷받침하는 보고가 있다. 미엘린 재생을 유도하는 약을 복용한 환자의 미엘린이 복구되자 인지 능력이 극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치매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건망증이다. 인간은 새로운 기억을 뇌의 해마라는 곳에 두고 오래된 기억은 대뇌 피질이라는 곳에 보존한다. 그런데 신경이 노화되어 미엘린이 탈락하면 전기 신호가 누출되고 원래 해마에 전달되어야 할 새로운 기억이 누출되어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예전 일은 잘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만다. 건망증을 없애고 뇌를 젊게 만들어 치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뇌 속의 신경을 둘러싼 전선 커버를 복구하고
새로운 미엘린으로 감싸야 한다. 참고로 뇌는 신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초신경이나 뇌 속의 신경이나 미엘린의 재질은 거의 동일하다. 새로 감싸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이나 조건도 동일하다. 즉, 말초신경을 젊게 만드는 것은 자동적으로 뇌 속의 신경을 복구하는 일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뇌 자체를 젊게 만드는 일이다. 신경청소법 실전편. 신경을 젊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을 줄 것,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 것, 자세를 바로잡을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자극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만 해결해도 신경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얼굴 주무르기, 자세 교정이란 신경을 젊게 만들려면 신경의 통로를 제대로 확보하여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내가 주목한 것이 얼굴과 자세다.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얼굴은 몸에서 감각이 가장 예민하고 복잡하며 섬세하게 움직이는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안륜근, 소협골근, 대협골근, 교근 등 무려 30종류가 넘는 다양한 근육이 집중되어 있다. 이 근육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얼굴에는 감각신경뿐만 아니라 여러 운동신경이 지난다. 그러므로 신경에 적절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얼굴을 주물러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얼굴 주무르기의 기본인 얼굴 꼬집기 신경청소법으로 자극을 주면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필요한 뇌 내의 산소량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뇌 활동의 변화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평소에는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던 뇌의 영상이 얼굴 꼬집기법을 실시하자마자 붉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으로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다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효과는 보증할 수 있다. 턱을 당기기만 해도 머리가 개운해진다. 얼굴을 주물러 신경을 자극했다면 이번에는 신경의 통로를 확보할 차례다. 특히 많은 신경이 오가는 척추와 목의 위치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척추는 24개의 작은 뼈로 연결되어 있다. 그 중심에는 척추관이라는 신경의 통로가 있는데 뇌로부터 뻗은 신경다발은 이 통로를 지나 여러 갈래로 나뉘어 척추 이외의 내장기관, 손발과 같은 신체 구석구석까지 뻗어간다. 척추는 몸을 지탱하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동시에 발전소의 전기를 각 가정에 보내는 송전선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경의 통로인 척추가 나쁜 자세로 인해 변형되면 신경도 뒤틀리게 된다. 내장기관을 통하는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내장기관의 움직임이 나빠져서 기능장애가 발생하고 근육을 통하는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마비나 경련,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결정적으로 자세가 나쁘면 폐가 압박을 받아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뇌와 장기는 산소 결핍 상태에 빠진다. 산소 부족은 미엘린의 재생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쇠의등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의 노화도 점점 더 심해지게 된다. 반대로 말해서 자세를 바로잡고 척추를 곧게 펴면 전기 신호가 원활하게 흐르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더욱이 폐가 압박을 받지 않아서 신경의 막힘과 산소 부족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폐가 압박을 받는 새우등 자세일 때와 턱 당기고 가슴 펴기법을 실시하는 바른 자세일 때의 뇌 내의 혈류량 및 토포그래피로 비교 실험을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새우등 상태에서는 폐가 찌그러져 깊은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뇌 내의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양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 상태를 1이라고 했을 때 턱 당기고 가슴 펴기법을 실천한 후에는 1.22 수치가 나왔다.
자세만 바르게 했을 뿐인데 혈류가 122% 상승한 것이다. 이처럼 자세만 바로잡아도 뇌 내의 혈류량이 상승하고 산소도 충분하게 공급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산소 부족은 신경을 노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신경의 통로를 확보하고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는 자세교정 신경청소법은 신경을 젊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다. 신경청소 순서. 모든 신경청소법에는 하루에 몇 회까지라는 제한이 없으며 많이 실시할수록 신경이 젊어진다. 단,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자. 2가지 기본 신경청소법은 가능하다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실천한다. 응용표는 아무 때나 횟수에 상관없이 실시해도 좋다. 기본 신경청소법. 얼굴 꼬집기. 얼굴은 신체 중에서도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자극하면 운동계와 감각계의 신경이 건강해진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얼굴 주무르기의 기본은 얼굴 꼬집기법이다. 중지를 콧방울 옆에 댄다. 검지는 광대뼈 위에, 약지는 인중에, 새끼손가락은 아래 입술 밑에, 엄지손가락은 뺨 아래에 놓고 그대로 뺨 전체를 꼬집는다. 중지만 남기고 다른 손가락은 모두 뗀다. 중지를 콧방울 옆에 대고 가볍게 누른다. 30초간 천천히 2, 3회 누른다. 이 과정을 3세트 실시한다. 중지의 위치가 기준이 되므로 올바른 위치에 갖다 댄다. 턱 당기고 가슴 펴기. 자신의 자세가 바른지 알고 싶다면 머리의 위치를 확인해보자. 바른 자세란 머리가 척추 바로 위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턱을 몸쪽으로 당기고 가슴을 펴면 머리의 올바른 위치를 잡을 수 있다. 변형된 자세를 교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매일 꾸준히 반복하길 바란다. 서 있기 불편한 사람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턱을 몸쪽으로 당기고 가슴을 펴도 괜찮다. 벽을 등지고 똑바로 선다.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 엉덩이, 등, 후두부를 벽에 붙인다. 앉아서 하는 경우는 엉덩이와 등을 벽이나 의자 등받이에 확실히 붙인다. 가슴을 활짝 펼쳐 등과 어깨를 벽에 밀착시킨다. 20초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호흡한다. 3회 실시한다. 발 뒤꿈치, 엉덩이, 등, 후두부 순으로 벽에 붙이는 것이 요령이다. 머리가 벽에 붙지 않는 사람은 새우등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벽에 머리를 붙이는 연습부터 시작하자. 신경청소 응용편. 얼굴 주무르기 편. 얼굴 문지르기. 신경을 젊게 만드는 얼굴 문지르기법은 림프 마사지와 달리 신경에까지 자극을 줘야 하므로 조금 강하게 힘을 준다. 검지, 중지, 약지를 광대뼈 밑에 갖다 댄다. 세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근육을 움직이며 풀어준다. 30초간 실시한다. 세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세 손가락을 눈꼬리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세 손가락을 입꼬리 옆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파피푸페포 라리루레로. 다음은 집안일을 하거나 입욕 중에도 할 수 있는 신경청소법이다. 파피푸페포 라리루레로를 크게 발음하며 신경을 젊게 만드는 방법이다. 파피푸페포를 발음하려면 반드시 입술이 닿았다 떨어져야 한다. 입술을 가장 많이 사용해 발음해야 하는 것이 파행이다. 또한 라행은 혀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혀의 신경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이처럼 파행은 입술의 운동신경을, 라행은 혀의 운동신경을 많이 사용하므로 파행과 라행을 발음하는 것 자체로도 신경을 단련시켜 신경의 막힘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입술을 크게 움직여 파, 피, 푸, 페, 포를 소리내어 발음한다. 입술의 움직임에 의식을 집중하며 3회 실시한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였다가 강하게 떼는 것이 포인트다. 입을 크게 움직이며 라, 리, 루, 레, 로를 천천히 소리내어 발음한다. 혀의 움직임에 의식을 집중하며 3회 실시한다. 혀가 말려서 입천장에 닿았다 떨어지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포인트다. 풍선 만들기. 파피푸페포 라리루레로법으로 입술과 혀의 신경을 단련했다면 이번에는 표정 근육에 해당하는 신경을 단련해보자. 양볼에 바람을 넣어 부풀린다. 3초간 유지한 다음 공기를 천천히 내뱉는다. 3회 실시한다. 입술을 앞으로 힘껏 내민다. 3초간 유지한 다음 힘을 뺀다. 입꼬리를 양옆으로 끌어당겨 미소를 짓는다. 3초간 유지한 다음 힘을 뺀다. 전체 과정을 3회 실시한다. 얼굴을 부풀리고 느릴 때 표정 근육의 움직임을 의식하며 최대한 크게 표정을 짓자. 자세 교정편. 상체 비틀기. 상체 비틀기법은 상체를 좌우로 비틀어 척추의 변형을 바로잡고 신경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체조다. 상체를 비틀면 척추의 변형이 바로잡히는 것은 물론이고 허리와 등 근육의 긴장이 풀어져 신경의 막힘이 해소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진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다. 턱을 몸쪽으로 살짝 당기고 가슴을 활짝 펴 바른 자세로 선다. 양팔을 가슴 높이까지 올린 뒤 양손을 깍지 끼고 팔을 둥글게 만든다. 하반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상반신만 오른쪽으로 비튼다. 최대한 비튼 상태에서 3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정면으로 되돌아온다. 마찬가지로 하반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상반신만 왼쪽으로 비튼다. 최대한 비튼 상태에서 3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정면으로 되돌아온다. 좌우로 각각 3회씩 실시한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경우에는 턱을 당기고 가슴을 펴 바른 자세로 실시한다. 의자에서 웅크리기. 이 체조는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에 시달리는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조를 신경 청소에 접목한 방법이다. 척추를 곧게 펴거나 웅크리면 어긋났던 뼈가 본래의 위치로 돌아와 튀어나온 추간판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신경의 막힘과 누전이 해소된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천천히 숨을 내뱉으며 무릎을 감싸 안듯이 허리를 최대한 웅크린다. 숨을 내뱉으며 3초간 유지한다. 전체 과정을 3회 실시한다. 손발 흔들기. 손발 흔들기법은 손발을 흔들어 근육을 쉬게 하면서 동시에 신경에 적절한 전기를 흘려보내는 초간단 신경 청소법이다. 몸을 흔들면 막혀있던 신경 통로가 좋아지는 동시에 혈액의 흐름도 개선된다. 진동에 의해 산소가 전신으로 분포되어 미엘린의 회복도 촉진되므로 신경이 젊어진다. 손발 흔들기법을 실시할 때는 손발에 힘을 빼고 실시한다. 신경이 젊어지는 11가지 습관. 양치질을 할 때 30초 잇몸 마사지 하기.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잇몸을 자극하자. 샤워할 때 3곳 집중 샤워하기.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얼굴, 손, 발을 샤워기로 20초씩 자극해 감각신경을 일깨우자. 귀 청소할 때 귀이개로 귓구멍 자극하기.
화장실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 되기.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면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집안에서 GV 통로를 정리하기. GV 통로가 좋아지면 신경의 통로도 좋아지고 몸 안의 막힘도 없어진다. 세탁과 요리할 때 발 뒤꿈치로 서서 하기. 발 뒤꿈치로 서면 자세가 바로 잡혀 신경의 흐름이 좋아진다. 쇼핑할 때 오감 일깨우기. 계산을 할 때는 카드 대신 가급적 동전을 사용해 뇌와 손끝에 신경을 자극하자. 산책할 때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서 하기. 발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울퉁불퉁한 장소를 선택하자. 독서할 때 어중간하게 독서하기. 30분 독서, 1분 공상. 신경에 피로를 주지 않고 독서해 신경의 막힘을 예방하자. 먹을 때 입에 넣기 전에 심호흡하기. 맛, 향, 담음새 등을 충분히 음미해 오감에 작용하는 정보들로 신경을 일깨운다. 잘 때 세계의 산 만들기. 무릎, 허리, 목을 바르게 해서 수면 자세를 바로잡고 신경의 통로를 좋게 하자.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신경청소법이 단순한 것에 비해 효과가 대단하다고 하니 매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가지 기본 신경청소법은 최소 하루에 1번. 응용편은 아무 때나 횟수 상관없이. 요즘 건강 관련 도서를 다루면서 각 장기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가 더 중요하오, 내가 먼저요 하고 앞다퉈 손을 드는 듯해서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이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계속 공부하고 실천해 나가야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